안녕하십니까. 비리예방사협회 문정태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늦게 처리할수록 세금 폭탄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급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인을 운영하는 의 경우에만 좀 많이 발생하고요. 또 가지급금을 또 많이 또 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지급금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나와 같은 동일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법인의 자금을 이렇게 개인의 자금으로 융통을 많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회계 처리를 할 때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세무서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의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 가지급금을 왕창 들렸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벌거숭인 채로 세무조사를 받으면 5년치 이상의 세금을 두들겨 맞게 되겠죠. 그래서 가지급금 늦게 처리할수록 세금 폭탄이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얘기해보자 합니다. 일단 가지급금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의 하나입니다. 가짜로 지급이 됐다는 얘기죠. 즉, 4대 법적 증빙,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그냥 계산서 같은 이런 증빙이 없이 나간 현금의 지출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선 가지급금 처리를 하고 돈은 사장님이나 다른 특수관계자, 지인들한테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본래는 이게 배당이나 상여나 급여나 원래 이런 접대비나 이런 목적으로 나갈 거였는데 사장님들이 이걸 돈을 가져간 다음에 차일피일 정리하는 거 미루시다 보면 돈이 원래는 몇십만원, 몇백만원 쌓여있던 게 어느 순간 몇천만원씩 돼 있기도 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 법인을 운영하시는 경우,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 그렇게 급하게 자금을 써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빌려서 다른 지인 사장님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약정서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런 게 없이 나갈 경우에는 가지급금 처리할 수밖에 없고 요거를 임의의 경비로 처리할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점은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세무서에서 굉장히 조사가 나오기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증빙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대표이사 상여로 다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급금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가지급금을 내가 예를 들어서 5월 1일날 대표이사가 회사 법인으로부터 빌렸다. 그러면 5월부터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즉 8개월간의 기간 동안 자금을 대여했다고 보고 회사가 개인한테 이자, 즉 인정이자를 수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세무상으로는 그 이자만큼을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율이 4.6%입니다. 물론 이 4.6%가 크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4.6%만 봤을 때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가지급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연도가 많이 누적될수록 우리 사장님들한테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가업승계, 즉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날 경우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계정 과목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과거에 원래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상속을 할 때도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지급금, 자산성이 자산이 아닌데도 상속 재산으로 포함돼서 상속세를 맞을 수 있으니까 이 처리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그 동대문의 그 A회사, 그 의류업을 하시는 A회사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부과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좀 부당한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가지급금 처리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회사님, 가지급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안별로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일 좋은 거는 상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배당 처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사주 매입. 즉 뭐냐면 이거는 회사의 주식을 이 가지금으로 샀다라고 보고 상대 처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특허권 양수도. 이건 뭐냐면 개인이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회사에 팔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가지금 받았다라고 해서 가지금을 없애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지금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별로 뭐 여러 가지 처리 방안이 있으니까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뭐 급여, 배당, 그 다음에 뭐 특허권 양수도 아니면 자사주 매입 요것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서 잘 배부하셔가지고 가지금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좀 해놓지 않으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금 미처리 시 우리 세금폭탄 맞는다. 이걸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사님 가지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가수금은 뭔가요? 가수금은 이제 반대의 경우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오히려 우리 회사에 돈을 집어넣을 경우 가수금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가지금하고 가수금은 음과 양처럼 반대의 계정가물이죠. 필요할 경우에는 가지금, 즉 동일한테 가지금이 발생할 수 있고 가수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법인에서는 그거를 상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점도 알아두셨다가 가지금을 없앨 때 가수금과 상계 처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서 가지금 늦으면 늦을수록 뭐 세금 폭탄이다 라고 설명드렸고 이 밖에도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